자고 있던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정읍 씨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인선 8기 들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남원 임실 순창 지역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떠날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거 큰 정치를 위해 따뜻한 둥지를 떠나는 결단을 내렸던 선배 정치인들이 남긴 발자취를 보면서 저 또한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함께 지내던 일용직 동료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새벽 1시 50분쯤 A씨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40대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남원 임실 순창지역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용호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떠날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 의원은 30일 입장문에서 과거 큰 정치를 위해 따뜻한 둥지를 떠나는 결단을 내렸던 선배 정치인들이 남긴 발자취를 보면서 저 또한 용기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역할에 대한 고뇌도 담아내는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더라도 마린의 총과 남원성 전투 역사교과서 등재와 같은 지역구 현안에 대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울 마포갑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공석인 사고당원협의회 36곳의 위원장 공모를 마감했지만 지원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정읍 씨는 2년 연속 하위권을 맴돌고 있죠.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데 이번엔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청렴도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기존의 내부 청렴도와 외부 청렴도, 그다음에 부패 시책 평가, 그리고 또 이런 세 가지 유형의 청렴도 평가를 이번에는 종합을 해서 단일화하여서 평가를 하는 첫 번째 평가입니다. 정읍 씨는 공직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는 그나마 2등급을 받아 종합 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는 5등급으로 꼴찌를 해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정읍시 종합 청렴도가 지난 10년간을 쭉 33333 한번 잠깐 올라갔다가 33 2021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의 노력 등등이 있어서 약간 4등급으로. 지역사회에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이유입니다. 민선 8기 1년을 맞은 정읍 씨는 지난해 평가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실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시장을 단장으로 한 반부패 청렴 추진단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외에 청렴 시민감사관 운영 등 30여 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렴도는 적극적인 행정과 민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시민들이 신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친절한가, 이거에 대해서 지표가, 이런 부분이 지표가 더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를 통해서 또 각 부서에
시민사회가 체감하는 현실은 다소 온도차가 있는 가운데 청렴도 재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 매개체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보다 3주 정도 빠른 지난 28일 작은 빨간집 모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유아와 같은 일본 뇌염 고위험군에 예방접종을 권장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전북 지역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LG엘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6월 전북에서는 교육과 새만금, 관광 등에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교육 연관 키워드는 농어촌과 통합, 글로컬 등이 꼽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 수 10명 미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영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농어촌 지역 작은 학교 통폐합이 논의되면서 기숙형 학교와 특화 교육 모델 개발에 대한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경쟁력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평가에 전북대학교가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만금이 지난달에 이어 6월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관련 키워드로는 관할권, 분쟁, 협약서 등이 눈에 띕니다. 새만금 신항만과 동서도로를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사이에 일어난 관할권 분쟁이 격화된 건데 김제시의회는 전북도가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합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협약을 강요했다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상정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중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다른 주요 키워드는 관광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이후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데 연관 단어는 축제, 치유, 캠핑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란도 있었는데 높은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는 축제 바가지 요금이 그 중심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막을 내린 남원 춘향제에서 바가지 요금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공분을 샀습니다. 지자체는 축제 바가지 요금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전북 이슈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곡소리가 여전하다고 합니다. 도내 기업들이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고질적인 경영 애로사항에 발목 잡힌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 지역 기업 경기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전북 중소기업 경기 전망 결과 도내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6월 들어 전북 지역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80으로 지난해 9월 80선이 무너진 이후 9개월 만에 80선을 회복했고 7월 업황 전망 BSI는 82라고 합니다. 이들 제조업체가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를 잡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는 풀기 어려운 이른바 수능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방과 후 보충지도 등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면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텐데 일각에선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핵심 대책 중 하나는 공교육 영역에서 교과 보충 지도를 늘리는 겁니다. 우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유료로 제공됐던 EBS 중학 프리미엄 과정을 무료로 전환하고 학습 단계에 따른 수준별 강좌도 늘릴 예정입니다.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방과 후 보충 지도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EBS나 온라인 클래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추진해왔던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과 보충제도나 예체능 방과후 같은 것은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크게 새로워질 게 없는 정책이고, 더구나 실질적인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은 없고,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 개선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각종 행정 업무로 인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큰데 보충학습 지도 등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정규 교육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올해 5월 교원 7,000명을 대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방해하는 요인을 물은 결과 과도한 행정 업무를 꼽은 응답률이 19%를 기록해 교권 추락과 소송 부담 증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학교가 해야 한다고 요구되는 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의 업무량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가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들 때문에 교사는 교육 활동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현장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들의 교육 연구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교사 신규 채용을 30% 가까이 줄이겠다고 밝히는 등 교사 정원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현장과 정책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남원시를 드론 개발 운영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실증 사업할 수 있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원 지역에선 비행 시험과 허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받거나 간소화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5개월 넘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정부 및 민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관련 기관과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남원시가 드론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 서부건영 농업인들도 편하게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읍시는 영원면 6,000제곱미터가량의 부지에 23억 원을 들여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농기계 160여 대를 갖춘 서부 사업소가 개소됨에 따라 정읍시는 정우면 본소 등 5건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농업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인 만큼 수요가 많은 기종을 중심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형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가 전북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29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전문가 특강을 열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소속인 오훈성 박사가 김제문화관광의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특강에는 정성주 시장과 공무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가 29일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 4월 연구소 직제를 신설하고 초대 연구소장에 동학농민혁명연구의 권위자인 신영우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연구소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자료조사와 학술사업, 국내외 학술 교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김제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의 지역전통 문양 발굴 구축을 위한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김제시는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한국문화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금산사 문화유산과 김제내야, 망해사 낙조 등을 소재로 한 전통 문양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양 발굴 구축 사업은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문화유산에 내포된 전통 문양을 구축해 지자체나 산업 분야에서도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북 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년 만에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오릅니다. 전북도는 30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열어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30.3% 인상안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물론 거리와 시간요금도 134m당 100원, 32초당 100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